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첩 혹은 풍속화첩이라고 하는 그림 속의 한 장면을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은 과거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기타 미술에 관련돼 있는 참고서나 교재가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. 그것은 원근법으로 이 그림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조선시대 회화에서 원근법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약간 터무니없을지 모르겠는데요.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의 근대 회화가 발전시켜온 그림의 한 형식 혹은 그림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이 단원 김홍도 시대의 그림들은 과거의 그림들과는 약간 달리 그러니까 서양의 구도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짝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화의 전형적인 방식은 동양화식 구도, 뭐 부감법이라든지 뭐 이런 따위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살펴볼 그 단원의 풍속도적 서당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화가나 보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어떻게 그림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어떤 플롯을 어, 헤쳐나가는가, 풀어나가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원근법이 어떠한 작용과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우선 이 김홍도의 풍속도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, 이 김홍도는 1745년에 태어나서 한 1810년경, 어떤 경우는 1816년경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, 이 생물연대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영조, 정조, 그리고 순조 때에 이르는 요 시기인데, 요 시기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뭐 실학의 시대, 일종의 어떤 계몽주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때론 이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조는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성리학으로 복귀하려는 수구적 태도를 보였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. 이때 당시에 뭐 실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, 또 사람들이 요 시대의 이제 그림들을 가리켜서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실경산소, 진경산소의 시대였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보통 이러한 것들이 대대적으로 어떤 그 조선 후기 회화를 이끌어갔던 중추적 힘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실경과 진경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요구들은 꾸준히 있었고,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풍경화뿐만 아니라 이 풍속화에도 적용되면서, 그러니까 민중, 어떤 이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적나라하게, 그리고 오늘날 말로 하면 리얼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식적 발판은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풍속도첩이라는 그림은 지금 현재 그 중앙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. 원래 27점이었던 그림이 두 점의 그림이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25점으로 남아 있는데, 만약 이게 도첩 혹은 화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들이 실상 어떤 책으로 엮여져 있던 그림책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 그림의 크기가 28cm, 2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림이 굉장히 작아요. 그러니까 A4 용지 조금 넓게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지금 남아있는 25점의 그림들은 뭐 서당, 박가리, 활쏘기, 뭐 씨름, 행상, 뭐 무동, 대장간, 주막, 길쌈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물 527호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. 보통 이 그림을 언제쯤 그렸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40세 전후쯤에 해당하겠다. 그렇다면 1785년에서 한 90 몇 년 사이에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. 몇 개의 그림에서 낙관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김홍도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, 오늘 다룰 이 서당에 대해서만큼은 좀 사람들이 그 진위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과연 김홍도의 그림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이제 그 포맷이라든지 이 그림들이 그 화첩에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보는 편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. 이 김홍도가 그때 당시 만약에 이 화첩을 그렸던 그 시기가 이제 40대 전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도화원 하원에서 이제 어용화사 혹은 동창화사로 진급을 하면서 상당히 그 임금에게 사랑받는 총애를 받았던 화가군에 속하게 됐고요.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1791년서부터 95년 사이에 이 사람은 충청도 연풍의 현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화원 화가 출신으로서 정계 보직을 얻어서 현감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미술을 이 화원 작업을 화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직책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로 이 현감으로 활동하던 시기가 이 풍속 도첩을 그렸던 시기랑 대강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미라든지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 예술 활동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국정을 담당하던 기관이나 혹은 임금님 스스로에서부터 나왔던 어떤 일종의 의례적인 작업을 갖지 않았는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민정이라든지 혹은 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글 대신 그림으로 보고서로서 올려졌던 것들이 아닐까 한번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. 다시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. 이 서당의 장면은 매우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 그림들은 다른 그림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중점이 돼서 나타나는 그림이에요.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을 그린 것 외에 몇 가지 소품을 제외하면 그 외부의 풍경이라든지 배경이 되는 화면들, 그러니까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의 배경들이 그렇게 썩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면들,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, 어떤 특정한 장소가 이미 거기 배경에 깔려 있음을 짐작케 하죠. 이 서당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한 방 안, 그러니까 서당이라고 하는 어떤 방 안 속에서 여러 명이 앉아서 이 서당의 한 일상적 장면 중에 하나를 갖다가 포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통 이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그림은 조금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 약간 뭐 부감 투시 정도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들은 마치 사람들이 시선이,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이 돼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주시하거나 혹은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띠게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의 어떤 구도들을 보면은 동그란 화면, 약간 타원형의 동그란 화면 속에 이 사람들의 이 행위나 이 어떤 관계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모아져 있는 것인데, 그 서당의 장면도 다른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그림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한 씨름 정도쯤 될 것 같고요. 다른 그림에서도 이러한 구도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이게 부감인데 정 위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간 사각으로 그림을 틉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구도를 보면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약간 비스듬한 사선이 일종의 그 원근법적 거리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어느 정도 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지요. 바로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이 교차되는 이 시선, 그러니까 약간 X자형을 그리고 있는 이런 형태로서 사람들을 이 그림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동양화의 그림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되냐 하면, 이 서양의 그림처럼 서양의 그림은 창이나 거울이에요. 그래서 이 창을 바라보고
창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자체의 내부의 공간은 무한대로 펼쳐나가는 약간 소시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, 이 투사적인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, 이 동양화에서의 그림들은 이 창이 아니라 그림 속에 본인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있는 감상자도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,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이 동양화에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어떤 식이냐면 이제 그림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 속 뭐죠? 이게 산신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?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림과 그림을 보는 사람과의 사이 관계가 어떤 그림 표면의 거울과 창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 구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넘나드는, 그러니까 그림과 그림 속을 넘나드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인물들은 마치 그 사람, 보는 사람을 그림 속의 한 인물에 투영해야지만 그림이 제대로 보일 때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뭐 경제 그림에서도 그러한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러한 원근을 대체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 속에서는 두 개의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선들을 볼 수가 있는데,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이 앞과 뒤 혹은 가까운 곳과 먼 곳이 대강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목하실 것은 먼 곳에 있는 선생님이, 훈장님이 가까이 있는 학동보다는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원근법, 수학적 원근법, 혹은 서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선원근법에 해당하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, 그 거리감에 따라서 인물을 줄이거나 어떤 사물을 갖다가 가까이 보는 건 크게,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반대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원근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, 이 역원근법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역원근법을 마치 그림 속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느냐, 아니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요. 사람들의 그림 속의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중요도, 혹은 그림 속의 인물이 갖고 있는 인물이나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이에요.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서당의 그림은 가깝고 먼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또 다시 재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래쪽과 오른쪽과 왼쪽의 학생들의 크기도 사실은 갈수록 조금씩은 더 커지면서 선생이 있는, 훈장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크게 부각되는 양태를 지닙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을 뒤집어서 봤어야 서양식 원근법으로는 옳은 것이 될 수 있겠지요. 바로 이제 이러한 화살표의 측량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이의 모습이 가장 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작게 드러나는 이 아이, 한번 가장 그림 밑에 있는 공지머리를 한 아이를 한번 보시겠어요? 이 아이의 모습은 이 그림 속에서 가장 작게 그려지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는 얼굴이 그려지지 않고 유일하게 자신의 뒤통수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. 바로 이 그림은 이 뒤통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을 살펴보라고 하는,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시적 형태의 인물사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울고 있는 아이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선생님과 그 앞에 있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고, 실제로 본다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얼굴 표정을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겁을 먹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가 아닐까. 다음 차례가 내 차례.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이 감정상의 표현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그림을 살펴본 것. 그리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그림의 원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자체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
읽혀지기를.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크고 그 매를 맞는 아이가 두 번째로 주목되고 그 아이를 비웃고 있는 왼쪽에 있는 세 명의 아이가 좀 더 크게 부각되는 이러한 모습들로서 연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것이 이제 화살표로 연결되면 이러한 모습들로서 이 아이의 시선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.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양쪽의 인물을 다 제하고 선생, 매맞는 아이, 매맞을 아이, 그 다음에 뒤통수만 바라보는 그 꼬마애의 모습만 딱 본다면 이 그림은 굉장히 정교하게 원근법적, 역원근법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가 갖는 감정으로서의 원근법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뭔가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어떤 감정선상에서 본다면 이 그림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 구조를 갖게 되고요. 그 구조는 그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비로소 이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그림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그림은 굉장히 작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공간적 역학은 바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이 보는 사람의 관점, 1인칭의 어떤 시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관객이 그림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2인칭, 3인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들을 주어지고 있고요.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이 그림은 다각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다시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상의 문제예요. 여기 김홍도가 풍속화첩에서 그렸던 이 모든 그림들의 장면들을 잘 보시면 이 장면들은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그 어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벌어지는 한 장면의 감정이 가장 고조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캐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시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 그림에서 이 조선 중기, 후기에 해당하는 이 그림을 굉장히 어떠한 사실성뿐만 아니라 이 사실성을 사람이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원근법적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. 그 원근법적 이 기능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악도 주지만 그 해악을 가져다 줬던 여러 가지 원인들, 어떤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매에 대한 공포심, 선생에 대한 존경심, 혹은 이런 이 대상들에 대한 어떤 이 가치나 의미들의 어떤 크기 차이,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